있는 박한우라고 합니다. 정식 커뮤니케이션 학회의 중견 연구자 공모에 지원을 했는데 정식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아주 너그럽게도 연구 계획서를 선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구는 학술 담론에서의 반환 정서와 민족주의의 상호작용 분석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연구는 제가 이제 퍼스트 슬라이드에도 밝혀놨듯이만은 제 박사과정 그러니까 같이 계속 하고 있는 연구의 일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세션에 만들어서 연구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박장효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발표 끝나고 또 우리 같이 하고 있는 박장효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금 학술 담론에서의 반환 정서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파워포인트에는 내용들을 조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담아놨는데요. 오늘이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저희 어떤 연구의 어떤 계획을 전반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전체적인 연구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학술 담론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 연구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제 학술적인 지식 그러니까 담론이 생성된 학술적 지식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학술적 지식이 성문화된 형태가 바로 이제 논문 혹은 북챕터 혹은 연구 보고서 이런 것이 바로 학술적 지식이 성문화돼서 담론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학술 담론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환 정서에서 맥락에서 제가 이제 적었는 건데요. 이제 한류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에 비교해서 반한류 혹은 반한 정서에 관계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축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한 정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류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고 한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비단 이제 한류가 우리가 확산되었던 근원지였던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남미 혹은 북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반환 정서와 관계되는 연구들의 특징들 혹은 반환 정서와 관계되는 연구들의 접근법을 보면 우리가 한류를 처음에 접근했을 때와 좀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왜 한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문화적 상대성 혹은 문화적 근접성 혹은 문화적 할인 이론 등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유사한 맥락에서 오히려 문화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 혹은 문화적인 것에 대한 갈등 그것이 민족주의하고 그러니까 커플링 되면서 이 반환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한류가 확산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반환 정서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그 국가적인 맥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족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예컨대 2016년도 트와이스의 대만인 멤버 찌우의 대만국기의 사과 영상이 아주 큰 반한류를 일으켰고 이에 관계된 논문들이 또한 큰 이슈가 되었으면서 학술 담론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었고요. 방탄소년단의 원포티셔스라든가 벤프리트 수상, 벤프리트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6.25 전쟁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것을 언급하고 관련되는 국제상을 시상했다고 해서
이제 이 BTS RM에 대한 그런 반환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움직임들 속에서 특히 이제 제가 데이터의 출처로서 학술 담론을 보는 이유는 학술 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듯이 이런 학술적인 토론 혹은 학술적인 토론의 내용들이 성나돼서 나타나는 다큐멘트는 동료 검토, 피어 리뷰를 통해서 일정한 담론의 형태들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 논문 데이터 혹은 학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이러한 것을 분석하는 연구자들도 상당수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 이런 것을 과거에는 서지 계량학이라고 주로 언급했는데요. 최근에는 이것을 이제 과학 계량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언토메트릭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또한 학술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이언토메트릭스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민족에 대해서 가지는 일종의 우월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 나가는 공유된 연대의식을 만들면서 민족주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더 시민성을 강조한 학자가 있는 반면에 앤더슨과 같은 시민성을 강조한 학자가 있는 반면에 좀 더 전통적인 어떤 인종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강조한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의 뿌리를 둔 사회적 갈등과 투쟁 혹은 반목, 혐오 이런 현상들은 글로벌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형태고요. 특히 우리 연구실에서는 디지털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3월 1일 독립절에 MBC 오늘 해서 토론으로 우리 박사님이 참여하셨는데 3월 1일 MBC가 독립절에 독도 데이터 전쟁해서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것 또한 인터넷상에서 독도라는 이슈가 어떻게 한국, 일본의 데이터 전쟁으로 나타나는지를 방송했었고요. 그 데이터 분석을 3개월을 거쳐서 우리 연구실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디지털 민족주의죠.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에서 혹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해서 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내러티브를 온라인상에서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 형태죠. 특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독도 사례들을 보면 소위 일본에서 넷 우익, 넷은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거죠. 넷 우익들이 주로 이와 같은 디지털 민족주의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디지털 민족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슬라이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감성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그런 형태를 띠면서 특히 대중문화인 K-팝, K-드라마 등과 만나면서 디지털 감성민주주의가 감성민족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가 특정한 국가를 대한 국가주의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반환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주 뿌리 깊은 개념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환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인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적대감, 혐오 표현, 차별, 폭력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통칭하여 반환 정서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반환 정서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이제 한국에 대한 시위, 한국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05년도 이후 혐한류 관련한 서적이 55개 출판사에서 총 205건이 출판될 정도로 아주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여름에 오사카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서점에 배치된 책은 제가 두세 곳을 다녀보니까 반환류, 혐한류에 관한 책은 일본에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서점 직원한테도 책을 좀 문의하니까 그런 책이 요새는 거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 하지만
어떤 형태로 다시 유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민족주의, 그래서 전통적인 민족주의, 즉 인종적 민족주의, 그 다음에 시민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민족주의, 감성적 민족주의, 이런 형태들이 이제 한류와 반한류와 연관돼서 스프링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것은 어떤 특수주의의 보편화라는 그런 시각도 이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한류가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문화 할인 이론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국의 문화가 얼마만큼 손해보느냐, 즉 할인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한류가 확산되는 정도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그 이론에 대립되는 맥락에서 오히려 특수주산 문화가 보편한 되는 과정에서 다른 특수 문화와의 문화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반한류가 아시아권에서는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최고조에 달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히잡과 같은 종교적인 이유로 신체의 여러 부분들을 감추는 거죠. 하지만 한류를 대표하는 K-팝 스타들이 대부분 신체의 노출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동남아시아의 어떤 특수한 종교 문화와 문화적 갈등이 형성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수 문화가 어떤 보편화되면서 그 특수 문화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 민족주의와 또 연관되죠. 왜냐하면 이 동남아시아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백인 우선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들에 대해서 아주 인종적인 차별과 혐오가 심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갈등이 또한 여기서 증폭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반항과 민족주의의 형태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물론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와 연구할 수 있는 이론은 좀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연구팀에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는 학술적인 담론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중문화에 관계된 연구는 많이 상대적으로 일어났지만은 학술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한 증세에 대한 그러한 학술적 접근이 연구 논문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 논문 데이터를 우리가 봤고요. 이것을 보기 위한 일종의 이제 시각으로서 나선형 기반 공간과 순환에서 영어로 이제 헬릭스 베이스드 스페이스 앤 서큘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미국에서 저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연구진이 분석의 단위가 개인이고 또한 분석하는 병인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그러한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이 헬릭스 베이스드 스페이스 앤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특히 이노베이션 연구, 혁신 연구에서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어떤 혁신이냐면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국가 혁신 시스템을 하는 연구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인스티튜션,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해서 개인보다는 더 큰 집단, 또한 집단보다는 좀 더 큰 그렇죠.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좀 더 집단들이 모여져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러니까 집합체가 되겠죠. 그래서 예컨대 분석의 단위가 훨씬 더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분석의 단위가 훨씬 더 마크로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것보다는 마크로하게 되고요. 이런 헬릭스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서 또 가져왔느냐 하면 우리가 DNA의 구조는 더블 헬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DNA 구조를 생물학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두 개의 그림이 보이듯이 만들면서 우리가 DNA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상호작용은 마찬가지로 DNA 더블 헬릭스처럼 이러한 헬릭스의 어떤 다시 말해서 축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들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이노베이션도 발생하고 또한 그러한 그 순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 현상을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트리플 헬릭스 이론, 특히나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연구에서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러한 그 트리플 헬릭스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 한 단계 좀 더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국제학술지에다가 HSC라는 개념을 제안했고, 그것을 이제 제가 해서 소위 말해서 3차원, 4차원, 5차원, 그래서 우리가 N차 감염처럼 N차로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러한 헬릭스를 가지고서 바라봤는데, 그러면 어떠한 헬릭스를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하나의 축은 개인 블로그 하나, 개인 트위터 하나, 개인 페이스북 하나, 개인 레딧 하나가 아니라 이러한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헬릭스 하나, 그 다음에 뉴스 미디어라든가 위키피디어 같은 소셜 미디어보다는 좀 더 올드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축을 하나, 그 다음에 공공 섹터 혹은 뭐 정책 섹터라고 하는 팔리시 섹터의 하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학술적인 담론이다 보니 지식에 있는 헬릭스, 지식 영역의 하나. 그래서 이들 간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상호작용, 개인과 개인의 어떤 상호작용, 왜 흔히들 뭐 직접적 커뮤니케이션,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그런 측면에서의 상호작용보다는 훨씬 더 마크로한 측면에서 이 상호작용의 개념을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연구, 그러니까 생산부 이런 데이터는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우리가 연구 논문 데이터 분석을 보면 가장 많이 분석하는 것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흔히 얘기하는 SSCI 이 논문 데이터베이스죠. 그 다음에 스코프스 논문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를 흔히들 학술적 결과물을 획득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는 비용이 듭니다. 각자가 그걸 구독할 수는 없고요. 기간 구독을 해야 되는데 기간 구독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Dimensions.ai인데, 이 Dimensions.ai는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가 스코프스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물뿐만 아니라 논문이나 북책부터 그다음에 단행본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의, 그러니까 뭐 특허라든가 데이터셋이라든가 다 포함하고 있고요. 구글 스칼라에 비교해서는 훨씬 더 정제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구글 스칼라는 상당 부분 소위 얘기해서 그레이 리터러처가 많습니다. 해석 문헌이 많은데, 그래서 이 디멘션스도 프리 무료 서비스가 있고 프리미엄 서비스도 있는데, 그 무료 서비스로도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획득하고자 싶으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고, 신청 절차는 또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공유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키워드로 수집을 했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엔티 코리안 앤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한 900여 건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상향 연구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티 코리안 앤드 내셔널리즘이라는 키워드로 데이터를 일단 저희들이 수집은 한 상태이고요. 수집하고 오늘 이제 그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이제 프리미리엄하게 탐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코멘트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석의 방향들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Dimensions.ai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가 운영하는 회사가 크레리베리에이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앞에는 톰슨 로이터스라는 회사가 운영했고요. 톰슨 로이터스 앞에는 ISI라는 회사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Dimensions.ai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디지털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디지털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altmetric.com이라고 하는 또한 서비스를 디지털 사이언스가 그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altmetric.com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출판한 논문이 뉴스에, 블로그에,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위키피디아에, 유튜브에, 시러버스에, 정책 보고서에 얼마만큼 인용했는지를 다 추적해 줍니다. 그래서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이라는 뜻이고요. 아이트는 대안적이라는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아이트 매트릭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특정 논문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이렇게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아이트 매트릭도 로그인과 무료와 프리미엄 계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무료 계정도 상당히 획득하기 어려운데 연구 애플리케이션 연구자라는 것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 저쪽에서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또 학술 논문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분석 도구로 물론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겠죠. 파이썬 같은 것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분석 도구는 보스트뷰어라고 하는 네덜란드 라이던 대학에서 나왔는 보스트뷰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면 학술 논문들 사이에 인용 단계, 그 다음에 서식 커플링 단계, 혹은 공동 저자 단계 이런 것의 저자 수준, 그 다음에 소속된 기관 수준, 국가 수준,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학술 논문에서 사용된 단어 수준에서 다양하게 여러 분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 도구들을 저희들이 사용했고요. 또 하나의 분석 도구는 무엇이냐면 노드 엑셀이라고 하는데요. 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서 흔히 가장 기본적인 분석의 단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드 엑셀이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허브라든가 인플루언서라든가 혹은 센티먼트 어떤 시계의 분석, 그다음에 소집단 분석들을 이제 찾는 그런 분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 그 다음에 분석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바는 결과적으로는 헬릭스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에서 각각의 헬릭스 축들이 반환 정서와 민족주의에 관계되는 데이터들을 서로 어떻게 인용하고 서로 어떻게 공동 생산하고 또 공동으로 퍼트려 가는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면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